강상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일반 기업의 재무직 취업 특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무진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란 것은 정답은 없지만 정답 비스무리한 것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지난 시간을 단절하고 다시 이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실무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는 실무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실무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이 나와야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으면 면접이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에서 유형은 4가지인데 지원자에 대한 질문과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질문과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과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원자에 대한 질문이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것이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조직은 계획을 하고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노력하여 결과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본래 할 일이고 그 본래 할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면접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지원자에 대한 질문과 관계에 대한 질문, 그 사이에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무진 면접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초의 역할은 면접의 기초 자료 혹은 면접에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면접에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을 예측할 수 있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의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1번 질문과 2번 질문과 3번 질문과 4번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질문은 지원에 대한 동기입니다. 있을 수 있죠. 4번 질문은 미래 계획입니다. 있을 수 있죠. 2번 질문과 3번 질문이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2번 질문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3번 질문은 도전적이었던 얘기죠. 사실상 볼 때는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기업은 질문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질문과 3번, 4번 질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소개서를 만든다라는 점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하면 채점 기준이 다릅니다. 실무 면접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전형 절차까지, 즉 기업이 바라보는 채점의 기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넣으면 안 볼까요?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3번 봅니다. 안 볼 수 있다 혹은 우연히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수의 평가는 3명이 합니다. 때문에 100명을 뽑으면 면접은 500명이 되는 거고 5배수가 면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소서는 5,000건이 될 겁니다. 이 자소서를 3번 보기 때문에 실제로 15,000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기업이 엄청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너무 대강 작성한다라고 싶으면 되겠는데 그게 사실 복사해야 붙여넣기입니다. 복사하고 붙여넣으면 표가 안 나냐 그러면 정말 엄청 많이 납니다. 일단 들어온 자소서는 모두 다 봅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3번 봅니다. 그리고 자소도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자소서 점수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자소서를 채점한 사람들은 이력서를 못 봅니다.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 학교 등은 이력서에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소서에는 등장하지 않죠. 근데 자소서를 채점한 사람은 이력서를 못 봅니다. 자소서와 이력서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면접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 나의 경력을 알고 있겠지, 나의 학벌을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은 크나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보는 사람은 자기소개서만 볼 수 있지 이력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소서는 통해서 이제 실무진 면접을 가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그때는 5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그 5배수 안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목적을 찾는다 그러면 자소서에서 실무진 면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실무진 면접이 좀 편해지겠죠. 마치 골프에서 어프로치를 잘 던지면 퍼팅이 쉬워진다 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자격증을 이력서에 적었다 하더라도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은 이력서를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자격증은 이력서에 넣었다고 끝이 아니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적어야 됩니다. 알아서 잘 봐주겠지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은 업무가 분화되어 있고 그 분화된 업무는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력서에 넣었다고 해서 자소서 뺀다? 근데 저절로 알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학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력서에 넣었다 하더라도 자소서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동 아니면 동아리 이름 해서 어필을 해도 됩니다. 이 어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 성과가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조직이 하는 일, 계획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에 본인이 적합하다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복사에 붙여넣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다른 회사의 회장님의 이름 혹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매우 우려합니다.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그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팀이 욕을 먹겠죠. 인사팀이 욕먹는 자소서는 절대로 못 붙습니다. 이거 걸러내는데 신입사원 채용의 노력의 50%쯤이 투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스펙이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도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우리 회사 지원을 하다니 라는 말을 선배님부터 들었는데 그때 저 선배님 왜 저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도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후배님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펙은 우수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그 스펙이 나열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소서가 아닙니다. 이력서에는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자소서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스펙이 나열은 아닙니다. 특히나 특정 회계법인 인턴이 너무 많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인턴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펙은 내가 하나를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느꼈고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써본 둔툭하고 허접스러운 자소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단어가 나쁘죠. 이런 말이 없다고 하면 이런 문장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자소서에서 나온 문장이고 이때 합격한 분도 되게 명문대에서 나왔지만 자소를 평가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대학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본인이 기업에 적합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자소와 면접의 핵심인 것이고 구구절절하거나 인생 사연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소서는 매우 많이 뽑습니다. 100명을 지원한다 그러면 500명이 면접 보는 거고 자소서가 5,000명이라 그러면 실제 지원한 사람은 15,000명이 됩니다. 이 와중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업의 TO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붙을 필요는 없어요. 소개팅이나 타이틀 매치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O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서로 여러분이 다 붙었다 하더라도 다 갈 건 아니잖아요. 상처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아니고 기업이 아닙니다. 단지 비즈니스의 일환일 뿐입니다. 이 기업에 붙는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 기업에 떨어진다고 해서 더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탈락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좋은 기업은 매우 많이 있고 그런 인연은 찾아가서 만드는 것이지 서로 어디 기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처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잘 평가됐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면접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동일한 점수는 아닙니다. 잘 쓴 자소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못 쓴 자소서는 그것보다 좀 낮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면접에 갔다고 해가지고 둘이가 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자소를 임팩트 있게 써가지고 면접에서 질문을 끌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자소서에 대한 평가가 대외비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기업은 이미 다 공개하고 있어요. 취준생이 안 찾아봤을 뿐입니다. 찾는 방법도 오늘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소서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질문에서 어떤 산업, 어떤 회사에 관심사기의 계기, 목표 설정에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사건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목표의 수립과 과정, 수행 과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제시한 경험과 본인의 가치관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사항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비공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 투입한 시험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계획과 노력과 성과를 이야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하는 일이 계획과 노력과 성과입니다. 기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특정 기업이고 특정 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하는 일이 원래 계획과 노력과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사연팔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앞선 시간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배운 점,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앞선 시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못 배운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뽑은 조직은 좋은 조직입니다. 자소서에서 참고사항들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더 열심히 읽고 질문지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합격돼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합격시킨다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 과정은 이후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느 대학교, 어느 동아리 이때는 기업의 합격 수기가 올라옵니다. 아까 1번 질문이 동기였고 4번 질문이 목표였습니다. 2번, 3번 질문이 별로 구분이 안 간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번 질문이 특별한 경험이고 3번 질문이 도전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기업은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가치는 도전이었어요. 여기서 도전을 흘려버리시면 2번 질문과 3번 질문이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합격한 자소서입니다. 실제로 일을 굉장히 잘했던 회계팀 직원이었습니다. 이분은 합격 주기에서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분은 합격을 하셨죠. 가끔씩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 볼 때 느끼는 점이 있는데 저 분은 기준은 파악 못했지만 정답을 이야기했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준을 파악 못해도 아는 듯이 모르는 듯이 정답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면 더 쉽게 잘 접근할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답을 못해도 합격할 수 있다. 이후엔 다시 보겠지만 반드시 합격시켜야 될 사람은 거의 없다까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업은 대학생 홍보대사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준생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크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트예요. 다트는 기업 공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면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고 감사한 재무제표를 다트라는 곳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 정보가 나와 있죠. 매우 전문적인 자료이기도 하고 매우 디테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트에는 기업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다트는 1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기업이 여러분을 뽑을 때는 1년 쓰려고 뽑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에 대해 더 장기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 더 장기적인 자료가 블로그입니다. 기업들은 대학생 홍보대사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올해 잘 됐다, 올해 안 됐다, 올해 성과가 어떻다 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트보다는 대학생 홍보대사가 더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 해를 목표로 해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를 목표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트보다는 대학생 공모대사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나옵니다. 이 회사의 법인세 비용이 100억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를 하면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자수에 꽤 많이 적힙니다. 근데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 비용이 아니죠. 법인세 비용과 납부한 세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을 가지고 기업이 납부한 세금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다트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비전문성을 어필한 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더 있습니다. 본인이 재무제표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1년이죠. 1년을 위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재무제표보다는 대학생 홍보대사가 더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실제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어느 건설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올린 글입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복사하여 붙여넣기 제발 좀 그만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티가 안 나냐 그러면 티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질문이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정성이랍니다. 그닥 와닿진 않죠. 간절하면 사람을 뽑아주나요? 절실하면 채용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인사팀 담당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절함과 기업이 생각하는 간절함이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절함은 내가 합격 못하면 직업이 없고, 직업 없으면 애인 못 만나고, 애인 못 만나면 우리 부모님 손주 못 보고, 우리 부모님 손주 못 보고 내가 돈 못 벌면 우리 부모님 노후 불안해질 것인데, 이런 종류의 간절함일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간절함은 그런 간절함은 아니에요. 나 이 회사 아니면 안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우리 사랑 영원할 거잖아. 나 너 아니면 안 돼라는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오해 소지는 좀 있습니다. 기업은 정말 이 기업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여러 기업 중에서 너타가 한 군데 합격된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기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 담당자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홍보한 간절함, 절실함, 진정성은 합격의 기준이에요. 그냥 볼 때는 영혼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보겠지만 이것이 채점 기준이고, 기업의 채점 기준은 대회비가 아닙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앞서 봤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참고사항, 이것들이 채점 기준입니다. 기업이 앞에서 다른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지 인사 채용의 기준은 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자기소개서에 적어놨나? 라고 느껴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사자 한 말도 이게 채점 기준이에요. 다만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이 볼 때와 그 기업이 볼 때 좀 달랐다 라는 점이 있고, 어떻게 어필할지 몰랐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오픈북 시험이 그냥 시험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은 오픈북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나의 전달력이 호흡 하나, 단어 하나, 전달력 하나로 결정되고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답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어도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것이 기업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기업이 이 팀과 저 팀이 하는 일이고, 이 기업과 저 기업이 협업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이 채점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중에서 좀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자소서입니다. 이분은 세무사도 있었죠. 근데 자기소개서 합기도 줬고, 태권도 줬고, 운전면허증 줬고, 뭐 세무회계 1급, 2급, 전사세무 1급, 전사세무회계 2급 줬고, 워드프레스 줬고, 정보커리 기사 적었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기업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요걸 이제 이력서에 적혀있겠죠. 이건 자소서에 있겠죠. 자소서에 어떻게 적었느냐? 자소서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닐 만큼 읽기를 좋아했는데 1학년 때 나카타니 야케히로의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자격증을 20대에 취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즉 자기가 목표한 바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루어냈다라고 자기소개서 어필한 겁니다. 그 노력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했다라는 점도 어필되었습니다. 1학년 때 읽은 책을 4학년 때 이루었으니까요. 자격증이 가지는 역할은 이 정도의 역할입니다. 기업이 자격증에 대해서 매몰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채용 이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격사들은 기업에 도움도 주지만 기업의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기업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에서 계속 갈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의 역할은 이 정도예요.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이룬 것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냈다가 가야지, 자격증에 대해서 매우 많은 비중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격증은 없으면 매우 아쉽지만 있으면 막상 소용은 없는 것이 자격증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 자소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 자소서가 제가 쓴 자소서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인사의 기준은 몰랐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대강의 정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목표로 설정한 것과 성과가 일치했다라고 어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자수의 평가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에서 면접을 받고 2번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자기소개서를 잘 썼으면, 자기소개서가 인상이 깊었으면 그 질문이 면접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본인은 면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게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업이 보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인사팀이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100명이면 면접 보는 사람은 500명이고 지원한 사람이 1500명이 되면
지원 사람이 5,000명이면 3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15,000건을 봐야 된다. 인사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 라고 말씀드릴 바 있고, 인사팀이 자기 기준으로 뽑아서 사업팀에 배치를 시켰을 때 인사팀이 들어먹을 욕을 생각한다 그러면 인사팀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업팀이 사업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때 인사팀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락자를 설정해서 위에 보고를 올리는 것이 인사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인사팀은 사업팀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과차장급에게 뭘 안내하느냐, 뭘 교육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게 보내고 뭘 교육하고 면접을 보게 보내느냐 라고 할 때 이 자료가 인사팀이 제공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장점인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단점인 부분입니다. 아까 1번 문항이 동기였습니다. 2번 문항이 경험이었습니다. 3번 문항이 도전이었고 이 기업의 도전이 핵심 가치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문항이 목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동기하고 도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채점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동기와 경험은 진실되고 그 사람에 대한 것,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것, 그 잘 풀어나가는 것은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비교해서 3번과 4번 문항은 기업의 적합한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기업의 핵심 가치에 맞는가,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즉 여기는 개인이면 여기는 조직이죠. 1번과 2번 문항 1번과 2번 문항을 평가할 때는, 즉 동기와 경험을 물어볼 때는 간절함과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간절함이지 취업에 대한 간절함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되고, 3번과 4번 문항은 즉 아까 도전한 경험, 기업의 핵심 가치가 적합한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그닥 다양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가치는 뻔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그닥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는 편법입니다.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는 우연입니다.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인맥입니다.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는 꼼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기업은 그런 일을 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걸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3번과 4번의 채점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무승의한 답변, 타사 집중했는데 복사을 붙여넣기 해서 넣은 거 무조건 F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사팀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올리면 인사팀은 딴 거 10개 잘해도 욕을 먹게 될 겁니다. 삼성에 지원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삼성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정주영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소개서 할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부 기점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여기 F도 있었죠. A, B, C의 비중이 있는데 A가 한 20% 차지하고 B가 한 50% 차지합니다. 100명 뽑을 때 500명이 면접에 올라가게 되고, A가 충분하다 그러면 A만 면접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A가 부족하다 그러면 B도 면접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배점 기준이 있고, 채점한 사람이 올 A를 주거나 올 F를 줄 수는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목차에서 이번 항목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지원한 동기였고 2번이 특별한 경험이고 3번이 도전적이었던 일이었고 4번이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1번, 4번은 그닥 논란이 없어요. 하지만 2번, 3번이 비슷한 질문인데 뭐가 다르다 라고 하면 채점 기준이 다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드러낸 단어가 나오면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특별한 경험을 다뤄가면 조직의, 즉 계획과 노력과 성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비슷한 질문이 절대로 비슷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일은 목적이 있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채점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채점 기준입니다. 1번 질문이 동기입니다. 2번 질문이 경험이었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 여기서 빨간색을 표시한 게 감점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가점입니다. 우선 감점부터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경우에 감점입니다. 정보를 찾아보는 건 좋지만 단순 나열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점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업이 뽑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편적인 계획은 나쁜 것이죠. 목표와 달성한 방안, 이게 계획이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투입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 기업이 본래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채용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근거 없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감점이 됩니다. 자소서의 평가 기준이 기업의 한 일과 일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대외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제발 좀 이렇게 지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우에서 감점은 실제 업무와 상당 수준 다른 경우,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상당 수준 다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질문에나 통용될 수 있는 역할을 적은 경우,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협동정신이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은 맞겠지만 그 말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감점이 됩니다. 즉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정답을 어떻게 자소서에 기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단순히 열정과 패기가 넘칩니다 라고 적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이 됩니다. 1번과 2번 질문에서 빨간색이 꽤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1번과 2번 질문은 지원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F를 줘야 할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비교해서 3번과 4번 질문은 기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빨간색이 별로 안 보이죠. 여기는 기업에 대한 질문이고 강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이 도전이었죠. 4번이 목표였습니다.
도전이라 할 때는 조직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즉 조직에 들어와서 팀과 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기업과 기업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단의 힘도 나왔죠. 조직이 하는 일은 개인이 하는 일과 매우 많이 다릅니다. 시너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여기도 배운 점이 나왔네요. 경험을 통한 학습이 나왔습니다. 1번과 2번 질문과 3번과 4번 질문은 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나 혼자 잘난 사람인가? 혼자가 아닌 나 혼자 잘난 사람은 기업에 있으면 안 되죠. 혼자 일을 해야죠. 조직을 위할 수 있는 것인가가 3과 4번의 질문이에요. 조직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자원을 모아서 결과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이지,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나 잘난 것만큼 잘났기를 바란 것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본래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에 갖춰진 신념은 장점이 되지만 특정한 경험으로 발휘된 우연적인 신념은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에 잘 적응할 인재인지입니다. 즉 퇴사하지 않을 것인지입니다. 기업의 모든 팀은 평가를 받고 고과를 받습니다. 인사팀의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한 사람을 뽑았다, 전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사람을 뽑았다가 인사팀의 평가가 아니겠죠. 인사팀이 열심히 뽑아가지고 시간과 돈을 들인 채용 과정으로 뽑힌 신입사원들이 1년 만에 퇴사했다, 2년 만에 퇴사했다, 그게 인사팀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면접에서 회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었고, 여러분이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요거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메모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용모 성격, 업무 경력, 소통 능력, 적응력, 이직 가능성, 자기 표현 능력 등을 채점으로 점수와 매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서는 이미 채점이 다 완료된 상태고 크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임원 면접이 당락에 좌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 1번이 합격을 했고 3번이 떨어졌습니다. 1번과 3번의 점수는 같았습니다. 둘 다 B였죠. A는 없었죠. 기업이 반드시 합격해야 시켜야 할 지원자는 사실 없어요. 한 명이 A고 한 명이 F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B 정도 되면 붙는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1번과 3번을 보면 1번이 더 우수했던 것은 이직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총점은 같았고요. 3번은 자기 일반 기업에서 퇴사했던 사람이었고 1번은 기업에 있었지만 수습이라고 이야기했다 봅니다. 즉 수습이라는 것은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고 퇴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작았다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합격을 하고 3번이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A는 어차피 하나도 없었다 라는 점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인이 1등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비교적 원만, 열정과 패기가 있다를 올렸지, 이 사람이 매우 훌륭하다, 이 사람에서 의지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입사원은 비교적 원만하고 열정과 패기가 있고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역량이라는 게 기업의 밭을 받을 때는 그닥 대단한 역량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순차적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어떻게 전문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기업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운 것과 앞으로 배워야 할 과정에서 크나큰 괴리가 있을 것이고, 그 괴리에서 기업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뽑는 것입니다. 채용의 과정은 단지 비즈니스의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붙었다고 해서 다 갈 것도 아니고요. 상처받지 않았기를 가장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나면 여러분이 건설회사에 이력서 넣어보고, 정유회사에 이력서 넣어보고, 금융회사에 이력서 넣어보면서 여러분의 세계가 매우 많이 커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대학교라는 상아탑을 벗어나면서 본인의 세계가 많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좋은 기업을 만나서 여러분이 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업에서 길어봤자 55세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마 120살까지 살 겁니다. 반이 안 되죠. 기업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에이스가 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아까 자소서에서 나왔던 2번과 3번 질문을 구분하지 못했던 분, 지금은 IT 업계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다른 기업의 에이스를 만나야 한다라고 했던 분, 지금은 투자법인의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합격했다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업에서 에이스가 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주는 월급만 받으면 55세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긴 역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되면 에이스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단순히 월급만 받는다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문화와 그 기업에 있는 에이스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넓게, 매우 많이 확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당연하고 진부한 것을 참신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면접에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지식이나 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전달력이 더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할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강의나 책을 공부하십시오. 전문 분야는 있으면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 분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그 전문 분야의 전문성은 존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도서 신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진부한 것을 참신하게 전달하는 연습입니다. 신입사원 때. 이것이 신입사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기 자소서에 대해서 말이 막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면접 질문이 우려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